한 주의 마무리 주말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강원 매거진 7 특집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강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곤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의 비전이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내용으로 꾸려졌는데요. 특집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오늘은 강원특별법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병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추진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도 특별자치 추진단장 황병관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이시자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이신 김순은 위원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자문위원 김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황병관 특별자치 추진단장님 그리고 김순은 위원님 모시고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완료로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 그래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고고! 우리가 그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위해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권역별 특화 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민체감형 특례도 준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듭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이었던 지난 6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안에 이어 지난 9월 3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단장님, 예. 이 3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차 정부 개정은 산림, 농지, 환경, 군사의 4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 개정은 규제 완화를 포함한 농림, 수산, 첨단 산업, 특화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 특례를 담았습니다. 올해 9월 26일 발의된 특별법은 40개 특례에 68개 조문입니다. 40개 입법 과제 중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특례가 있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인사, 예산의 분권 특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특례와 분권 특례로 나누어서 특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특례로서는 도에 나아갈 방향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등 5대 전략산업을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도의 강점인 바이오헬스 산업, 수소 산업을 담았고 전국 최고 수준인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지구 지정 육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으로 폐강 지역의 석탄경석 자원 산업화와 핵심 강물 육성도 있고 강원 칙한우 보호 육성 산업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특례로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완화입니다. 이는 2차 개정과의 연속성을 지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 건의, 특별법상 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 또한 동해안 자유무역 지정을 위한 항만 배후단지 지정 요건 완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권 특례인 자치권 강화 일환인 도의회 자율성 확보입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대, 도의회 사무기구 정원에 관한 자율성 제고, 도의회 운영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2차 개정안이 시행되고 3개월 만에 바로 3차 개정이 발의가 된 건데요. 속도가 놀랍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서두른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4개의 특별자치 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현 정부의 출범과 맞춰서 탄생된 게 강원특별자치도거든요.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는 현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아이콘 같은 그런 실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내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특례를 확보하면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의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차 개정 때는 환경, 농림, 그다음에 산림, 군사 지역의 특례라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폭 보완하고 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끝으로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친 특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강원도도 지금 이제 출발 단계지만 앞으로도 10차, 20차까지 갈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향후에 전개될 이러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선례, 아주 귀중한 선례를 남긴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이렇게 3차 개정을 이렇게 서두른 담당자들께서는 아마 상당히 노고가 크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듯 3차 개정안이 속도감 있게 발의가 된 만큼 추진 역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3차 개정안이 이렇게 발의된 상황 속에서 2차 개정안의 4대 핵심 과제죠. 국방, 농지, 환경, 산림 관련 특례들이 실제 시행되기를 위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례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먼저 농지에 관한 내용부터 준비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특별자치도 곳곳은 이른바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이 많습니다. 도내 전체 농지의 43%를 넘는 44,702헥타르가 이런 농업진흥지역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농지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권한 행사로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절대농지를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했는데요.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철원과 양구, 인제, 강릉 총 4곳입니다. 그중 2017년부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지역에 막혀 개발이 불가능했던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이제 이곳에도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농지, 산지,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 완화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오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이제 사업 구상이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촉진지구로 지정받은 DMZ 펀치볼 지방정원 사업도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양구군은 2028년까지 야생화 정원과 작물원, 전시관 등을 갖춘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았을까요? 2025년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를 받고요. 2026년부터 27년까지 실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그 후에 지방정원 등록을 하면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원이 등록되면 이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그다음에 야생화 관련 산업이 육성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 주민 소득이 증대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4,000헥타르며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인데요.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까지 제2차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첫 번째 권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대 규제의 개혁을 첫 신호탄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더 확대해 나가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활력지구 지정으로 지역 개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이번 특례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권한 행사인 만큼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단장님, 실제로 농지특례 시행으로 달라진 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 농사만 짓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가주택과 같은 제한적인 사용만 가능했고 모든 개발 행위는 금지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고 이때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보존 정책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강원특별법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추가됐습니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하면 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올해 10월 30일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지역의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첫 고난 행사인 겁니다. 이번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통해 61헥타르, 축구장 면적으로 보면 85개의 면적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활력 촉진지구 내에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농지특례 시행으로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불어올 기대 효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지 분야 특례를 통해서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최근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된 양구 해안면의 경우도 지방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정상 추진 못했습니다. 철원 동성읍의 경우도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차례 부처와 협의를 했어도 추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촉진지구 지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도에서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이 필요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농촌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바람에 피해가 컸었는데요. 국방 특례를 통한 이 지역 개발 사례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국방 특례를 잘 활용해서 지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어떻게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군사시설 때문에 개발을 못했는데 그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군대가 또 강원도를 떠나게 됨으로써 또 그 유의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군인이 떠난 자리에 빈 땅들이 생기니까 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내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군사 그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관계자하고 이렇게 국방부하고 논의 중이라고 좀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빈 땅을 군사 특례를 잘 활용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전 두 가지 점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굿 가버넌스 형성하에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 내에도 접경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칫 잘못하면 접경 지역 간 상생보다는 또 불필요한 경쟁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문화나 또는 분위기도 동시에 잘 가져간다면 나름 우리 군사시설 특례를 통한 재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원특별법 특례 활성화 추진 계획, 국방과 농지에 관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환경과 산림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원도는 그동안 2중, 3중의 규제를 받으며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도내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면적이 도 전체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 산림 규제 면적이 15,000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고 환경 규제 면적이 3,300제곱킬로미터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 땅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 산 하나에도 산지관리법과 산지보호법, 백두대간법 등 2중, 3중으로 규제가 쳐져 있어 개발은 엄두도 못 내는데요.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1호 산림이용 지구 신청지는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지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드디어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전산지와 민통선 산지법 등의 중첩 규제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고성 통일 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생태안보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 완화에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강원도는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40%나 되다 보니 환경규제는 늘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던 정부의 협의와는 달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연한 협의를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지난 11월 첫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습니다. 협의가 요청된 내용은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과 현대화 사업인데요. 앞으로 규제 완화로 변화하는 강원도의 모습 만나볼 수 있겠죠? 산지와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우리 도 특성상 산지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많은 규제가 해소되어 무조건적인 보전보다는 합리적인 이용을 고려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지역개발과 더불어 환경보존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인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까다로웠던 강원도.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도가 더 특별해집니다. 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이 환경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된 점은 다시 봐도 강원특별법의 쾌거이자 막대한 책임을 동시에 주는 부분인데요. 단장님, 예.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추진 현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강원특별법 시행 첫날인 올해 6월 8일부터 환경 변화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권한을 제외하고는 시군과 민간 부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 장관이 행사하던 환경 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권한을 도에서 직접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즉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시행 이후 춘천시 남면 관천리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1호로 협의하였고 현재까지 총 40건이 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도 시군과 민간의 신청에 따라 협의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강원 면적의 82%가 산림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님, 이 산림 특례가 존속 기한이 없어서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주시하다시피 강원도 면적이 168만 헥타르고요. 그중에서 80%인 137만 헥타르가 산림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동안은 이런 산림에 내려진 각종 규제가 많아서 사실은 개발이나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못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확보를 했고 결국은 이 특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저는 강원도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몇 개 소개해드리면 우리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목축업이 아주 유명해서 그 양털 뭐 이불이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축업하고 산악지 대학을 연계해서 산악 관광을 개발한다든지 우리 네덜란드 하면 꽃을 다 연상을 하시는데 이 화해하고 또 관광하고를 연계하는 화해 관광을 추진해 본다든지 이런 예와 같이 이제 강원도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융복합적 뭐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이냐 앞으로 우리가 산림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전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차 개정안 특례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3차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요약해드립니다. 요즘 강원특별자치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연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총 40가지 입법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에 관한 내용으로 총 19가지의 입법 과제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유치 및 미래산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강원 전략기술 육성 및 지원, 수산업 육성 및 지원,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공공활용, 지역 특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강원 치카누의 보호 및 육성,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꼽자면 바로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원은 대표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가 유명한데요. 현재 국가과학기술원은 총 4곳이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권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과학 분야 발전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해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죠. 꼭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 권역별 특화 발전입니다. 핵심광물 산업화, 해역 이용협의 권한 이양과 석탄 경석의 자원화, 그리고 항만 배후단지 지정, 시험 양식업을 입법과제로 갖고 있는데요. 특히 석탄 경석의 자원화는 해광 지역의 석탄 경석을 신소재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구그림 내 경석 채취를 위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한다거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 제품화 지원 등이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총 4개 지역이 폐광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과연 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서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이 쓸모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글로벌 도시 도약입니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국제회의산업 육성, 국제선박 등록 특구 지정,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에 관한 출입국 자격,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비자 발급 특례 입법 과제가 있는데요. 외국인과 관련된 입법 과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외국인을 주제로 한 입법 과제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주 자격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 면제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즉 글로벌 미래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혜택 부여에 대해서 3가지의 조건 또한 함께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대학에서 첨단 지식산업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것. 두 번째는 연구 경력, 실적 등이 우수할 것. 마지막으로 3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연구기관, 기업 등의 취업 또는 창업할 것입니다. 혹여나 이 혜택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장치 또한 마련해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에 관한 19개 입법 과제를 3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구체화하는 내용 만나보고 왔는데요. 단장님,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에선 5+1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도에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3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미래산업 선도 도시, 찾고 싶은 열린 도시, 살고 싶은 쾌적 도시입니다. 말씀하신 5+1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첫 번째 목표인 미래산업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 반도체 산업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연계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 헬스 산업은 춘천, 원주, 강릉을 포함한
평창과 홍천 등 5개 시군을 잇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거점 지대 조성입니다.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원주 행성 중심으로 미래차 등 연구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입니다. 넷째, 미래 에너지 산업은 항만을 지닌 동해 삼척과 태백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및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푸드테크 산업은 청정 농림수산물을 테크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K연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5대 첨단 산업에 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ICT 산업을 융합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특례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위원님. 국제학교, 그리고 외국인 초등학생 유학비자 발급 특례 등 교육 특례의 실현 가능성과 기대효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도민님께서 주재하고 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께서 5+1이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첨단 산업을 잘 발전시키려면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혹시 이 도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강원과학기술원 같은 또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면 아마 그 교육기관을 통한 글로벌 원재의 우리 제공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과제가 쉽지는 않은 과제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데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도민들께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특례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동안 중증 규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지 주민 체감형 특례 알기 쉽게 정리해봤거든요. 이가연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요약해드립니다. 요즘 강원특별자치도. 앞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구체화를 위한 19가지 입법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한 15가지 입법 과제와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를 위한 6가지 입법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부터 살펴볼까요?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의 입법 과제로는 오염 총량 관리제 지역개발 부하량 협의 권한 이양,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업무 지자체 위탁, 강원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수생태계 보건계획 지자체 협의 및 승인 일원화에 더해 민관군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댐 주변 지역 지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 비대면 진료,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진흥,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 임대 조건 완화, 가축 방역관 임명 등 15가지 입법 과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짚어볼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축 방역관이란 가축 전염병의 유행을 미리 막는 전문가로 치료 채취나 농장 예찰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요. 1961년 처음 제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 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하며 공무원 수의사, 공중방역 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의 자격 위촉 기준을 완화해 동물병원을 개설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녀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횡성, 평창, 홍천, 한우는 전국에서 인정하는 고품질의 축산물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번 3차 개정안을 통해 가축 방역관의 인력이 충원되어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도민들의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를 위한 6가지 입법 과제입니다. 국유재산 처분 등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권한 확보, 소규모 학교 급식 운영,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 과정 운영,
교육자치조직권이 그 내용인데요. 이번엔 이 입법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각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읍면을 기준으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일 때를 소규모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2022년 4월 기준 도내 재적 60명 이하 초중학교는 총 231교로 전체 학교 수의 45.3%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소규모 학교 간 교직원 배치, 학교 회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시설 설비 등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 학교 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소규모 학교들에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양질의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변화엔 많은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변화는 부디 우리 도민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요약해드립니다. 요즘 강원특별자치도 이가인이었습니다. 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주민체감령 특례와 자치권 강화 부분 잘 보고 왔습니다. 강원도민께서도 가장 불편해하고 원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의료 취약 지역이 많기 때문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단장님, 예. 이 3차 개정안에 의료 관련 내용도 많이 담겼다고 하죠? 예, 먼저 도내 의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의사의 75%가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15개 시군은 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곤역 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도민의 의료 개선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비대면 진료 법제화입니다. 종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와 같은 의료 상황에 따른 한시 조치입니다. 반면 우리 특별법은 의료 취약지임을 감안한 상시 조치입니다. 종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에서만 가능하지만 반면 우리 특별법은 종합병원인 5개 도립의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의료기관 비존속 진료 효용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료가 허용됩니다. 반면에 우리 특별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본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 네,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할 게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야 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가 올라갈 텐데요. 위원님, 이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체감도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는 1년이 넘었고 2차 개정한 지도 1년이 넘어가지만 사실은 그 법이 시행된 거는 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체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활력촉진지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난 10월에 도내에 4개를 설치를 해서 이제 농촌 지역에 조금 뭔가 활기가 되어지는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께서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또는 산림이용 지능지구의 지능 같은 그런 조치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체감도가 조금씩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강원도에는 춘천, 그다음에 원주, 강릉을 제외놓고는 의료 취약지구이군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지역에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게 되고 또 진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들이 또 진료를 또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셔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반 중요한 상비약들은 그냥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막 그런 특례들이 가시화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또 중요한 사항들이 지금 3차 개정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듯 자치권이 강화된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분이지만 항상 권한에는 또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죠. 네, 위원님,
특별자치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분야가 사실 우리 도민님들의 역량이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특례나 지방 이양을 논의할 때 중앙정부가 가장 염려하는 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환경을 파괴해서 난개발로 이루어져서 환경 훼손이 된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발과 보존이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가고 있고 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지만 사실은 그 중요한 그 바탕에는 우선 탄소 중립 녹색 자치도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탄소를 배출하거나 환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걸 반드시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환경은 중앙정부가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한다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향후에는 강원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보다 더 엄격하고 더 강력하게 보존 자원을 지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특례도 좀 마련되어 있다. 또 근데 이런 조치를 하려면 또 돈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가 각종 무슨 과태료라든지 또는 과징금 등으로부터 환경보존 협력기금도 설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개발과 보존이 잘 균형을 이룬 이런 특별자치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차 개정안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각계각층 정말 많은 분께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뛰는 사람들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감자만 팔던 강원도는 잊어주십시오. 완전히 미래산업 도시로 산업지도를 새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수소산업 이거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정부들이 다 달려들어서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K방산, 강원도형 방위산업까지 미래산업을 이렇게 이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감자만 팔던 강원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최첨단 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강원도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를 그렇게 발목을 잡았던 규제는 이제 걷어내고 매력이 넘치는 강원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강원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차 개정안에 5가지가 올라갔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자치조직권입니다. 이걸 통해서 양양교육지원청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서 합동교육운영권,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 그리고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도와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글로벌 교육 도시하고 국제학교 설립, 요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구조화 그리고 운영 방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3차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범국민추진협의위원회하고 함께 국회의원들과 함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 믿고요. 또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원 발전을 위해 뛰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이번 3차 개정안 공동대표 발의 형식은 강원 정치권 사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위원님, 이 여야 의원의 공동 발의의 의미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정책들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이 돼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 국회법이 바뀌어서 그 법안을 발의할 때 2인 이상 대표 발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차 개정안이 여야 대표 발의로 지금 제출돼 있어서 여야 공동 대표 발의로 했던 그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회에는 여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안을 놓고 여당의 시각과 야당의 시각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데 이게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발의 단계부터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했다는 말은 최소한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걸 바탕으로 이게 행정안전위원회라든지 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게 되면 저는 나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원특별법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도 다 강원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장님, 이 지역별 경기 침체 해소 방안 정말 강원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강원특별법은 법과 제도의 영역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사업으로 시행되고 도민께서 체감하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경기 침체 해소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다만 지역별 성장 잠재력 또는 기반을 구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법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은 아니지만 곤욕과 연계된 특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해안권은 수소산업 육성, 시험 양식업, 항만 배후단지 지정 특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내륙권은 바위헬스 산업 육성, 댐 주변 지역 지원 특례와 관련됩니다. 셋째, 폐강 지역은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석탄 경석의 산업 자원 활용과 또한 텅스텐, 티타늄 등 핵심 강물을 활용한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경 지역은 2차 개정의 핵심인 군사 규제를 보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를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과 비행 안전구역 해제 등 건의가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 또한 심각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도내 18개 시군 중에 12곳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인구 감소가 이 지역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위원님, 이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이번 특별법에 담겼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구 감소, 특히 지역의 인구 유출 등등이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 우리들도 이제 주민의 개념을 관계 주민, 또 교류 주민, 뭐 생활 주민 이런 등등 다양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검토를 해야 될 타이밍에 온 게 외국인과 관련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주시다시피 뭐 전국적으로 벌써 200만의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강원도만 해도 2만 4천 명 정도가 거주하니까 10년 전과 비교하면 벌써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줄고 또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이제는 좀 외국인과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좀 긍정적으로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검토할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국 단위에서 그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특별자치도 같은 이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저는 실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특구라든지 또는 공단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공계 계통의 외국인 학생들한테 거주 요건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제가 조금 전에 그 외국인 학교라든지 또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초등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의 문제, 또 초등학생이 유학 오는 경우에 그 부모의 비자를 또 좀 완화해 주는 거를 시험적으로 강원특별자치에서 해보는 것도 저는 인구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새 말이 쇠도 녹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의견을 합치면 쇠를 녹일 만큼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강원특별자치를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기구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단장님, 이 협력기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 우리도와 제주, 세종, 전북은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 형성에 공감하였고, 지난해 11월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올해 7월 국회에서 개최된 첫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종전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를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운영 규약을 제정하였고 시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하였습니다. 협의회 역할은 4개 시도의 조직, 재정, 특별법 개정 등 공통사항에 대한 대정부, 국회 대응과 논리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4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23분이고 비례의원 3명까지 합치면 26명의 정치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주도 상향식 특별자치도라는 공통점을 지닌 전북 특별자치도와 양도 발전과 협력을 위해 올해 7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워크숍과 국회 공동포럼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 매거진 7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끝으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강원 발전을 위한 과제와 바람을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추진단장님께서 해주시죠. 예, 지원방송에서 준비해 주신 강원자치도 특집 프로그램이 오늘 3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도민들분께서 특별자치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시행 이후 도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불러오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지, 산림 분야 등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점차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감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위원님께서도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는데요. 이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이 출생 배경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의 시험적인 도시로 출발이 됐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실험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여러 가지 정책적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도민님들의 관심과 참여, 그다음에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의 주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양보할 일도 있다는 점도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특별자치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끝으로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원방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해주신 황병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님, 그리고 김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집으로 준비한 강원 매거진 7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역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보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내용 꼼꼼히 살피셔서 도민 모두가 더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강원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